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까 박스 안에 있죠? 사실주의 과세의 현황부가 요걸 좀 더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어떤 거냐면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들어봅니다. 여러분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국세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건데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이것을 조세부가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귀속의 실질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에 대한 실질 권리자가 있어요. 실질 권리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등기등록 명의자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게 이제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누구한테 이제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금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그래서 이 실질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등기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서 실질 권리자, 실질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내용의 실질이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해라. 그래서 내용의 실질인데 먼저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주의 또는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는요. 이런 거예요. 등기, 등록, 자, 허가 등과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사실주의 과세 교재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이 내용을 거기다 써놓으면 돼요. 사실주의 과세. 여기다가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고요? 등록, 자,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실주의 과세는 되게 자,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뭐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등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한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을 매매한다, 거래할 때. 자, 의리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그러면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등기가 안 되고 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 을명기로 등기 안 됐어도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 취득했다. 그래서 취득자 을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잔금 치르면 열세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이제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등기 안 됐어도 과세 기준일에 등기 안 됐어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을한테. 또요. 등기 이전까지 안 됐어도요. 자, 잔금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자, 아이고 등기했다고 봐서 이전했다고 봐서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해서 양도자 개인에게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어떤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자,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자, 취득세나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되고요. 또 허가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무허가다, 무허가 건축물이다. 자, 그래도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될 수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그냥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거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리고 무허가, 자, 뭐 건물이든 뭐든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강조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뭐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와 무관하게 주요 세금들을 부과되고요.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여러분 사실주의 과세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형식주의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 등록이란 형식을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형식주의 과세. 자, 이거는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건데 등록면허세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만 유일하게 우리 주요 세금들 중에서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랑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요. 자, 그런 거지.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실질에서 두 번째로요. 현황 부과.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는 건데요. 만약에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요,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대개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요. 일치하지 않을 때 무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미리 말씀드리면요.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뭘 판단해요. 그러면 이런 날 봤더니요. 공부상으로는 어떤 토지가 농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대지 상태입니다. 지금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다. 자, 농작물에 경작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다.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농지로 과세할 것인지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할 것인지에 따라서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세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또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 주택으로 돼 있는데 자, 양도일 현재 실제적으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를 해요. 그러면 자, 주택 양도로 보느냐, 상가 양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자, 무엇에 따라서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 무엇에 따라 과세하냐고요?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라.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이게 현황 부과합니다.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거래 내용의 실질인데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에 나중에 또 배울 건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간에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양도를 합니다. 매매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잠자다 말고 자기 부인을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광명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3억 5천에 사는데 이게 5억이 됐잖아. 당신이가 내가 특별히 3억 6천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둘이서 매매계약서 쓰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근데 지금 이게 4억이 됐대요. 그냥 저한테 지금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며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산 거 저한테 2억 2천에 파는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세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 배우죠.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다 같은 말이고 추정한다하고 비교가 되죠. 그랬을 때 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지만 다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져요. 자, 배우자 직계 민속간에도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또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실질과실현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귀속의 실질이요.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세금은 누구한테 기속시킬 것이냐.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질 권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주요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교재 거기 87페이지 박스 안에 동그라미 5번 사실주의 과세 써놓으라고 그랬죠? 땡땡 해놓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 취득세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현황 부과합니다. 또 과세유치의 취득세는 특광도가 과세유치가 되고요.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과세유치가 되니까 생략했고요. 2번 취득의 구분 봅니다. 취득세에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도대체 취득이라는 것은 뭐냐? 요걸 이제 쭉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이걸 다 지우고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요걸 한번 쭉 설명드립니다. 기초과정에서, 입문과정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에 부과하는데 도대체 취득이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시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합니다. 이것도 오늘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 3, 4부 과정부터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자,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여러분들 다 같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실질과세 원칙상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금방 배웠어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오, X요?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또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이게 취득이 아닙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죠. 그 형식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요, 여러분 봅니다. 요거 이제 기초과정에서 맨날 입문과정부터 설명드렸던 건데, 이게 29회 시험에서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었던 것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외적으로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한테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대내적으로 보면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얘는 믿고 맡은 것 뿐이고 수탁자 신탁계약 정도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신탁계약이 종료가 돼요. 자, 신탁계약이 종료가 돼서 종료로 인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에요.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왔다 갔다 했지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역시 형식적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수탁자가 현찮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현찮아서 보세요.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수탁자가 현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바꿔요. 수탁자 경질, 변경으로 인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믿고 맡았어요. 새로운 신수탁자가. 그랬을 때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 신수탁자의 취득이요, 얘도 역시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 자 되는 것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과세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취도 과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계속 사실상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취득세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요. 이해 권리 취득은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자,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자, 이거 소유권 이해 권리가 어떤 거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의 그 예는 어떤 거냐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부동산 임차권이요.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들이 상가 임차할 때, 상가 빌릴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전세권, 지상권, 뭐, 지역권 등등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요.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자,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양도소득세하고 나중에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하여튼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에서는 슬쩍 집어넣어요. 눈 감고 이게 손을 좋으시는 분들의 대부분 특징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아 이렇게 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졸립지. 팔을 딱 펴고 어깨를 쫙 이렇게 펴고 딱 이렇게 있으세요. 자, 우리 저기 힘내시고 한번 진짜로 박수 쳐드린다고 했었는데 박수 받으신 분이 없었는데 진짜로 이제 좋으시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피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힘내라고 우리가 누군지 제가 지적을 하고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을 것 같으면은 저 눈에 힘을 풀고 그러세요. 약간 위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자, 제가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거 슬쩍 집어넣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O, X요.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슬쩍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요. 취득의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자, 취득의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보시면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자 소개해 드리는데요. 교재에 요거는 뭐 다 있어요.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취득 유형이요. 먼저요. 요것도 교재에 다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 나와요. 자, 한번 봅니다. 이따가 보면 교재에 나오니까 제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일단 뭐냐면 취득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유형이요. 어떻게 취득되느냐. 먼저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요. 뭐뭐 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유형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먼저 사실상 취득 유형은요. 자, 전소유자가 있느냐, 어떻게 취득했냐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은 전소유자,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원시 취득의 예는요, 건축 중에서 특별히 신축하거나 재축이요. 맨 땅에 건물 지었다. 전소유자 없잖아요. 원시 취득이요. 취득세 부과됩니다. 원시 취득했을 때. 그 다음에 매립간척으로요.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죠.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취득도 역시 원시 취득입니다. 전소유자가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뭐 민법상 시효 취득 등등 이런 것들 다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무상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에요. 여러분
예. 자,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상속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또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상속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자,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증여세는 만약에 배우자 간에 6억까지는 증여공제를 받고요, 직계존비속 간에 5천만 원 증여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증여세는 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안 낸다 할지라도 뭐는 내야 돼요?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우리가 증여받게 되면. 자, 그래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부과된다. 그 다음에 유상 취득이요. 자, 대가 지급하고 취득하는 건데, 매매에 거래대금 주고, 거래대금을 주고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이죠.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니까. 교환이요.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의 B 토지 서로 맞바꾸면요, 자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주고 다른 그 상대방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부동산을 대가로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교환은요,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도요, 출자자가 있고요, 출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해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대가로 받게 되는데, 여기 설립회사 입장에서 보세요. 주식이라는 대가를 주고 출자자의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주식을 대가로 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출자자로부터 취득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등등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취득세는요, 잘 보세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있잖아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불문하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시험에서 상속증여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자,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다만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세요. 단, 자, 차량이나 기계 장비에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는 주문받아서, 주문에 의해서 선박을 건조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었어요. 원시 취득이죠. 전소유자 없으니까, 현대자동차 이전에. 현대자동차가 완성차를 딱 만들었을 때 거기다가 취득세를 딱 부과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팔 때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얹어서 팔겠죠.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리스 선주로부터 현대 미포조선 같은 대우해양조선, STX 뭐 이런 조선소에서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를 했어요. 자, 그럴 때 그 배 건조 원시 취득했을 때 거기다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얘네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앞으로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자,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한다?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예전 시험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번 볼까요?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어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과 지목 변경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이고. 자,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자, 밭이었을 때 갑입니다. 대로 지목 변경 때 소유자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없잖아요. 대라는 것을 매립간척으로 원시에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갑의 이 대지의 취득은 사회 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 원시, 승계, 유상무상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함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5억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요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요 사례 같으면 4억 원만큼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 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지목 변경으로 네 재산의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해가지고 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는 이 증가한 가액 4억 원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하여튼 지목 변경으로 근데요.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한다?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이요. 여기서는 항공기가 없어요.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요. 종류 변경.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다. 이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교재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뭡니까? 그렇죠. 엔진이죠. 엔진이 제일 비싼 거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어떤 수강생분은 바퀴요 그러는데 어떡하네? 자동차의 핵심 부품 뭐냐? 아니 사람마다 주관적인 건데 그 핵심 부품이 바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목숨으로 따지면 바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바퀴 잘못돼 보세요. 물론 요즘 타이어가 뭐 펑크가 나도 뭐 몇 킬로를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더 돼 있는 저 타이어도 있지만 어떻간에 바퀴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엔진이 핵심이죠. 어떻간에 엔진을 교체해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면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종류를 변경했을 때 또 선박 나무로 된 배였는데 뭐 FRP 선으로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인은 많이 탈 수 있도록 배를 개조한다거나 뭐 적재정량 차량도 그렇고 뭐 선박도 그런 것도 적재정량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배를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동차에 선박에 이런 거에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또 봅니다, 여러분. 자, 건축물을요, 건축물 개수합니다. 건축물 개수. 개수가 뭔지는 우리 기본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또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대수선을 포함하는 건데 자 이런 것이 뭔지는 공법상의 대수선이 뭔지는 공법에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요. 개수는 공법 교수님한테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그 공법 교수님은 뭐 저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면은 합격자 모임에 꼭 나오시면은 공법 교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공법 교수님하고는 좀 이렇게 불가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술 같은 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는 몇 잔만 먹어도 그냥 막 졸리거든요. 저 술 버릇이 뭐냐면 저는 초반에 술 몇 잔 급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야 돼요. 저는 막 졸려가지고. 그래서 좀 자거든요. 그래서 자고서 한 3, 40분 자고 일어나면 그때는 좀 술 좀 또 들어가요. 좀 먹을 수 있는데 어떡하나 무조건 자야 돼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난 버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법에서 대수선을 포함하는 개수는 고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는 우리 법령에 쫙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건축물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건축물을 개수함으로 근데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역시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건축물 개수 등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과점주주, 자, 간주취득이요. 간주취득에서 네 번째요. 과점주주란 자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원의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따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취득세 대상에 주식은 없어요. 주식을 취득했을 땐 취득세 안 내요. 그런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어떤 비상장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자, 그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자,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작년에도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많이 공부했는데 작년 시험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과점주주 주식 취득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하긴 하는데 어떡하네 공부는 다 해요. 배우긴 배우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판에 좀 소홀히 하겠습니다. 어떡하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부과되는데 요거 어떤 건지 나중에 이따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거나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자, 전부 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유형입니다. 그럼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근데 단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수탁자의 취득 이런 거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 취득이 아니었고 또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시면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이 자세한 설명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다음 순환부터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87페이지 볼게요. 취득의 구분 유형이요. 취득의 의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이요. 자, 매매, 교환, 이건 읽어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측연,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의 이와 유산 취득으로서 또 밑줄입니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즉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밑줄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밑줄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를 취한다는 것.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즉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 다 긋고 그러는데 그냥 이런 건 나중에 그냥 당연히 이렇게 취득세 간주식으로 부과되는구나 당연히 아는 건데 그런 것까지 막 줄 긋고 이거 진짜 읽질 못해. 자, 봅니다. 88페이지 넘어갑니다. 취득의 유형이요.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자,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법입니다. 가로도 밑줄입니다.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존재하면 안 되고요. 자, 수용 같은 것은 수용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이제 이전하게 되는데 원래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용은 원래 원시 취득이지만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시 취득에서 제외됩니다. 의의를 보시면요. 전수의 접시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요. 머리 글자에 제가 자 표시해 놨죠?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차, 기, 항, 선입니다.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이요. 밑줄입니다. 승기 취득인 경우면 과세한다.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유형, 자, 어떤 게 원시 취득인지는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취득시효과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입니다. 자, 의 읽어봅니다. 제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 취득세는 여기 밑줄입니다.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 밑줄이에요.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89페이지 유형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간주 취득이요. 의여 원시 승계 취득에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봐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인데요. 유형 토지 지목 변경이요. 자,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 의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차량 등의 종류 변경, 또 밑줄입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인 것으로 간주한다. 밑줄이요. 종류 변경이 뭔지는 거기 보충에 나와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류 변경이라 하면 차량과 기장비에 있어서 엔진 교체, 적재정량, 승선인원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하고,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이나 승선인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개수입니다. 개수란 건축법 중에 따른 대수원과 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을 말합니다. 밑줄 짝이고, 개수로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밑줄 짝이고, 동그라미 D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자, 작년에는 그래도 강조했지만 올해는 좀 소홀히 할 건데, 하여튼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중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을 본다. 자, 여러분, 주식은 취득세이 아니에요. 근데 과점주주가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어떤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자,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데요. 다만 또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요. 뒤에 이제 자세히 나와요. 90페이지에. 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요. 지멋대로 해요.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자, 과점주주가 자, 지 멋대로 하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고, 그러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 설립 시요. 자, 법인 설립 시.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요. 비상장 법인을 요번에 아마 요 법인 하나를 설립하려고 해요.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구나. 너의 충성심이 그대를 합격으로. 자,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떡하네. 하여튼 좋습니다. 이 충성심이 강한 몇몇 수강생 빼놓고 우리 저쪽은 지금 내가 봤어. 고개를 흔들면서 안 산다고 그랬는데 진짜 안 살 거예요? 안 사? 아, 진짜. 여러분, 뭐하러 사요, 여러분들? 무슨,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 어떤 설명을 내가 어떤 회사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막 그 신기술. 막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미치는 셈 치고 일단 속는 셈 치고 투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제가 무슨 뭐 한다고 법인 설립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식을 뭐 알아서요, 여러분들. 항상 비상장 법인 주식은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비상장 법인 주식은 양도세도 부과될 수 있고 또 취득세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식 보유 이런 것들 양도 잘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비상장 법인 주식을 여러분들이 안 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법인은 자기하고 자기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주로 주식을 사게 됩니다. 주주를 구성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면은 비상장법인 설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세,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설립 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요. 90페이지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오늘 보겠습니다. 과점주에 대한 간주 취득, 제도의 취지 및 의의요. 제도의 취지. 줄 긋지 말고 읽어보는 거예요. 과점주주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기억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과점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실제 면에서는 자기 소유 자산과 다를 바 없으므로 여기에 담수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니은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과점주주의 의의 봅니다. 기억번이요. 과점주주가 누군지 한번 보고 갈까요? 아래 보충을 봅니다. 과점주주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자의 소유식 합계가 또는 출자에게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요?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과점주주의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방세법에도 똑같고요. 과점주주 나왔다. 지방세 기본법이든 지방세법에서든 과점주주 나오면 전체에서 몇 프로요?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그럼 틀려요.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 아니에요. 아닙니다.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가 과점주주,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다. 이걸 알아둡니다.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쳐가지고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라는 거. 그러면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 과점주주의 의의를 봅니다. 기억번이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야 돼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일 때 과점주주가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요, 과점주주도 지멋대로 못해요. 이사회 주주총 의결 결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멋대로 못한다. 그래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또 다른이 또 나오네. 지방세 규정에 따른 그 다음에 애따른을 지워버리세요. 애따른이 두 번 나오잖아요. 제46조 제2호에 따른 그 다음에 애따른이 나오는데 지워버립니다. 애따른 지워버리고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가로 안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서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을 보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 니은번 과점주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은 과점주주들은 상호 연대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과점주주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살짝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시험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장 법인에 A라는 비상장 법인에요. 비상장 법인에 만약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있는데요. 얘네들 주주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갑주주가 30% 주식 보유하고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예요.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과 을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다. 친족관계 등 얘네들이 친족관계가 있다. 그래서 친족관계 등 이렇게 특수관계자다. 특수관계자. 제가 지난 시간에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용어 배웠었는데 친족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합칩니다. 그래서 몇 프로예요? 70%. 그러니까 얘네들은 갑과 을은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갑과 을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과점주주 그러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는 거. 요 정도 알고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처음에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요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얘기들은요. 됐습니다. 시험에 자세한 내용이 과세범위 이런 게 나왔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배우긴 배웁니다. 쭉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그 93페이지 문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94페이지 그 3번 지문만 한번 볼까요? 94페이지 예제 문제에서 94페이지 3번 지문 봅니다. 물론 2번 지문도 볼까요? 그러면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세무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3번 정답 틀렸고요.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이 얘기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이쪽에 한번 쭉 설명드려볼까요 제가? 자,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보시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자, 한번 보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제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7080 세대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고향은요. 어디였냐면 이쪽 출신 계실라나요?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요.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다를 보면서요.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5대항 6대주를 누비는 마도로스가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이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요. 어느 날 삶의 회의를 껴서 고향으로 이 사람이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서 쭉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 사람이요. 토지 건축물을 팔고요. 토지 건축물을 팔고 항공기를 타고요. 예. 제가 이 공항이 문제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제가 김해공항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이쪽 출신 수강생분이 싫어합니다. 실제로. 저 쉬는 시간에 와서 쌤, 저희 동네에 저 포항공항 생겼는데 예. 그러길래 그래요? 그러면 포항공항으로 가죠.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또 저한테 또 쉬는 시간에 오더니요. 저 다른 곳에서 교수님, 포항공항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은 포항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여튼 그래서 자, 하여튼 아무 공항이나 갑니다. 갔다가 차량을 타고요.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요. 오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타임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을 소개해드리냐면 이생진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생진 시인이라는 시인인데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혹시 바다 갈 일 있으면 있죠? 바다 갈 일 있으면 그리움 바다, 특히 제주도 가실 때는 꼭 저 시집을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물론 제가 이생진 시인은 제가 사진으로만 봤지 본 적도 없고요. 만나본 적도 없고 출판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갖고 바다를 보면요. 저 시를 한 편 보고요. 자, 바다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한 잔 마셔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다시 시를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러면요. 바다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시가 내 안에, 바다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시인의 시집을 보면 이 사람도 그랬는데요. 자, 고향 바다를 보니까 시집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막 이런 표현을 하고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 그 등대, 그 빨간 등대가 있죠.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한 잔. 자,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 제가 이 시인의 시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 카톡에다가 있죠. 카톡에다가 제 그 카톡
대문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한 잔.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점점점. 이렇게 딱 해놓고요. 해놨더니요. 아 진짜예요 이거. 그랬더니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애들 있잖아요. 그 카톡에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뭐 잘 지내냐? 별일 없냐? 막 하면서 있죠. 막 하면서 저 몇 년 동안 막 연락 없던 애들, 아니 잘 연락 자주 하는 애들은 연락 안 하는데 연락 없었던 애들이 진짜 오랫동안 연락 없었던 애들이 막 카톡에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뭐 잘 지내냐 막 답글 달고 그러다가 있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를 딱 보니까 있죠. 그 몇 년 동안 연락 없던 애들은 시를 딱 보니까 그냥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방파제에 그냥 깡소주 마시면서 막 고독하게 막 앉아있는 그 저를 상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별일 없냐고 연락 오고 괜히 뭐 또 내가 땀만 먹을까봐 막 애들이 막 연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카톡 그거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애들이 오해할까봐. 이 사람도 맨날 그렇게 받아보면서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해라 맨날 받아보고 뭐하냐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어부가 낚시하면서 받아보면서 보니까 만선의 깃발을 달고 들어오는 어부들이요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부가 된다 그래가지고 선박 취득했어요. 어권을 다른 사람부터 샀어요. 자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사업 아이템도 구상할 겸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정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이요.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원랜드가 있는데 자 작년에는 요 강원랜드 저 카지노 간 건 아니고 무슨 워터파크인가 같은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선 있잖아요. 정선과 제 인생에 있어서요. 정선과 얽힌 인연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연은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정선과 얽힌 인연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어느 날 자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밤에 있잖아요. 책을 보다 보면 활자가 있잖아요. 우수 쏟아져요. 활자가. 왠지 까닭 모를 그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름과 알라리. 제가 오늘 얘기했죠. 공부하는 수험생은 그런 알라리 서름이 맺혀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까닭 모를 서름과 그런 것들이 막 하면 있잖아요. 왠지 눈물이 왈칵 나요. 그러면요. 그런 날은 책을 덮고 있잖아요. 그냥 바다 보러 있잖아요. 예전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차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없을 때라 해서 부모님 돈 용돈 받을 때라 그냥 그때는 그냥 기차 타고 있죠. 기차 타고서 청량리에서 밤기차 타고요. 그냥 바다 보러 그냥 강릉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가다가 있죠. 어느 날은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애를 만나게 되는데 걔가 있죠. 집이 여기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고한읍이 자기 집이에요. 서울에서 유학 와서 이제 공부하는 애였고요. 그래서 고한읍이 여기가 이제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여기 이제 집이었어요. 자기 집 부모님 집에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죽이 맞아가지고 있죠. 얘 따라서 그냥 여기서 저는 원래 강릉행 티켓을 끊었는데 얘 따라서 그냥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허름한 여인숙에서 있죠. 밤새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얘가 했던 얘기가 얼굴은 생각 안 나요 지금. 근데 얘가 해줬던 얘기가 자기들은 초등학교 때 있죠. 국민학교 때 미술 시간에 시냇물 그릴 때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칠했답니다. 검정색. 제가 항상 이거 물어보고서 실제 이쪽 출신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분씩 손드는 분이 계시는데 자 혹시 이쪽 출신 검정색으로 미술 시간에 색칠하신 분 계십니까? 요번에 없구만.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탄광촌이니까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또 이 얘기 다 끝나고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토리 속에서 이제 이따 결론이 중요한 건데 취득세상 열거된 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그 열거된 취득세상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교수님 밤새 여인숙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거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아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하여튼 자 어쨌간에 이렇게 가지고요 고한읍에서 여기하고 얽힌 인연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강원랜드에서 와가지고 카지노 하면서 담배 한 대 피다 보니까 사북고한 태백에 가무죽죽한 산들이 탄광촌의 산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아이템이 번쩍 떠올라요. 여기 온 사람들 여기서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승마도 하고 그 다음에 요트도 타고 할 수 있는 폼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먼저 광어권을 취득하고요. 자, 광어권을 취득하고 폐광 사들이기 위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요. 수목의 집단을 기계 장비로 있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이런 걸 건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기계 장화기에 있는데 서울에서 뭐 팔고 합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했어. 자,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자,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에 들어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거 분양하는 리조트사 건설해서 폐강사들이었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요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체재산권 중에서는 자, 어업권과 광어권,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이 취득세 대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토지 건축물 중요하고 하여튼 뭐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식, 승마, 요트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임목은 뭐 수목의 집단, 임목부에는 임목. 기계 장비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기계 장비인데요. 항만이나 건설 현장 같은데 타워 크레인이나 건설 중장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법에 어떤 게 대상인지 쫙 기계장비가 열거되어 있는데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여튼 토지 건축물, 부동산. 자, 그 건축물의 범위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이따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되고요. 차량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차, 궤도,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오토바이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은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어떤 거요? 서울에서 뭐 팔고 합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자, 어부가 되고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했다가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에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평사 드렸죠? 광어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해 간다. 자,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 대상입니다. 그러면요, 94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과세 대상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